안녕하십니까, 공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 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0여 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에서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내용 중심으로 설계 개론을 강의합니다. 15주차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동영상과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주차에는 설계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 진행, 교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주차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가 2문제, 옥외가 3문제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차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통도 작성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 과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4주차, 5주차를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분량이 많습니다. 6주차에는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와 미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그래서 물분무 소화설비에는 5.6%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7주차에는 포소화설비,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판단이 되며 출제 기준은 2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차에는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기준 2문제 기준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차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등의 화재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분말 소화설비가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 빈도가 되겠습니다. 12주차 피난기구
대해서 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소화활동설비의 화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소화용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리되는 부분으로 한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분말 소요 설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포, 이산화, 분말만 가지고도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내용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로 나누는데요. 경보설비는 전기 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은 기계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필기, 도서출판 성한당의 공하성 교수님이 쓴 교재로 파트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소화설비, 챕터 2 피난구조설비, 챕터 3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CBT 문제 중심으로 10년간의 문제를 내용에 맞게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해마다 3회에서 2회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마다 올해도 3회 정도 시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당시에는 약 17회 정도의 문제, 16에서 17회 정도의 문제, 즉 340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래쪽은 보완을 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올해 23년도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20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별도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기계에 포함되는
설비 종류로는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나누고,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는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크게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소화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 피난교, 공기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피난기구는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내림식 사다리. 요게 피난구조 기구입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누고,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이 나면 피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쓰는 것이 피난기구이고, 불이 나서 인명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불을 끌 때 소방관이 입는 것으로 보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에는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완강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내용에서 가장 크게는 여러분이 기구의 종류를 알아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와 소화용수설비 2가지로 나누고, 소화활동설비는 비상콘센터, 무선통신, 재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로 나누는데,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은 전기 부분이고 재연, 살수, 연결 성수관, 연소 방지 설비는 기계 설비로 기계 분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화용수는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용수는 우리가 소화설비에서 본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 등에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물탱크를 소화수조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따라서 방수량, 방수압, 시간에 따라서 동시 사용 개수에 따라서 소화수조의 크기가 정리됩니다. 크기가 정의됩니다. 소화설비는 불이 나면 끄는 설비. 소화설비는 뭐하는 설비다? 불이 나면 끄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대피하는 설비는 불이 나면 요 구조자가 사용하는 기구들이고, 인명구조기구는 소방관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소활동설비는 소방관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살수나 연결성수관이나 영소방지설비 등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소화용설비는 소화용수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동영상을 모든 동영상 앞에 넣어드리는 것은 소방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외워놓으시라고 본 장을 녹화하고 매 동영상마다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피난구조 설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끄는 설비는 무슨 설비다? 소화설비다. 소화설비. 소화설비에는 소화기구가 있다. 소화기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화기구가 있고, 소화기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A, B, C 소화기구. 그 다음에 물수계 용으로는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까지는 수계 소화설비고,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 에어로졸까지는 가스계 소화설비다. 물분무 소화설비에 대한 것이 거의 가스계 소화설비의 할로겐이나 분말이나 기준하고 똑같았다. 여기까지는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 얘는 불이 나면 끄는 설비. 얘는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도망가는 설비. 불이 나면 뭐 하는 설비? 도망가는 설비. 도망가는 설비가 뭐야? 피난구조 설비입니다. 무슨 설비요? 네. 피난구조 설비는 크게 피난기구하고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뭐하고 뭐라 나눈다고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눈다. 피난구조설비는 이름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름, 종류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책에 있나요? 인정하는 뭐요?
미끄럼대, 피난교, 공기안전매트,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 설비, 승강식 피난기, 간이원강기, 하향식 피난구조용 내림식 사다리. 다음 중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다 이 말이에요.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구조대, 왕강기, 공기호흡기, 간이왕강기. 적석에서 문제 만들었잖아. 뭐요? 답은 인명구조기구에 들어있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네 가지가 뭐라고요? 인명구조기구. 소방관이 입는 게 뭐요? 방열복, 방화복이죠. 네,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게 뭐요? 호흡기하고 소생기다 이 말이에요. 인공소생기 본 적 있나요? 아, 요즘 지하철에도 많아요. 지하철에도 인명소생기. 지하철 타면 왜? 네. 들어있잖아요. 박스 키트. 키트에 들어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지하철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 물론 119 전화해야지. 네가 전화하면 되나? 여러분은 내가 뭐 해보라 그랬어요? 소방서에 가서 인문구조 교육 받아보라 그랬죠? 받은 사람하고 안 사람은 차이 난다 이 말이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먼저 사람이 누워있을 거 아니야. 엎드려 있으면 눕혀야 되고,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고개를 받쳐들어야 돼. 왜? 기도 확보. 고개를 뒤로 들면 기도가 열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보세요?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의식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깍지 끼고, 여기 만져서 하나, 둘, 두 마디, 여기를 계속 누르는 거야. 하나, 둘, 몇 개? 몰라. 뭐 계속 누르는 거지 뭐, 소방차 올 때까지. 이제 가나요? 약 30에서 60회라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교육받아 보시고, 그러면 대충 살 사람은 살아요. 숨 쉰다 이 말이야. 그래도 안 되면, 지하철이면 한참 가야 되잖아. 그죠? 소방서가 내려오는 시간도 있잖아. 이제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지하철에서 인명구조기구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라고. 지하철 역사 안에도 마스크, 방지판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있다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져오면 설명서 읽어가면서 하는 거야. 여세요. 열고, 패치 붙이세요. 패치 붙이고, 꽂으면 스위치 누르면 자동 충전이 돼요. 그러면 손 떼야 돼. 충전기인데 손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내 심장에 전기 와서 죽는단 말이야. 그 한번 터뜨리는 거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TV에 나오는 거지 뭐. TV 나오면 어떻게 돼? 소방서에서 표창장 날라오지. 그러면 웬만하면 시험 보면 뭐가 돼? 소방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관심 있게 준비가 돼야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사람 살릴 수 있죠. 피난구조 설비는 크게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 피난기구의 종류 시작. 구조대, 왕강기, 미끄럼틀, 승강기 등이 있습니다. 됐죠? 네. 피난구조 설비, 인명구조기구는 시작. 자, 눈 감고 시작. 인명구조기구 시작. 방열, 방화, 인공호흡기,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인명구조기구 네 가지 시작. 네 가지 외워주시고요. 중요하니까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안 했어요. 피난구조 설비는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피난구조 설비, 피난기구, 시작! 미끄럼대까지만요. 나머지 거는 다 있죠. 사다리, 간이 다 이런 개념이고요. 인명구조기구 4가지 눈 감고 시작! 자, 소화활동 시에 발생하는 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압축 공기식 개인 호흡 장비는 뭐죠? 공기호흡기. 무슨 기? 공기호흡기. 나오잖아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인공소생기는 뭐다? 심장충격기, 심장충격기.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 피난구조설비.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고층 빌딩의 직통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상층부까지 순식간에 상승하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화층보다 그 상층부에 있던 사람이 연기나 유독가스에 질식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피난설비입니다. 피난설비의 종류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이 있습니다.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단, 피난층과 지상 1, 2층의 저층부, 11층 이상의 고층은 피난기구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피난밧줄, 피난교 등이 있고 인명구조기구에는 방열복과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성유도 등이 있으며 평상시 빛을 모아두었다가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축광식의 유도표지도 있습니다. 비상조명 등은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 원활하게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비상조명 등과 휴대용 비상조명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돕는 피난설비. 하지만 평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 놓지 않는다면 사고 발생 시 무용지물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피난설비별 점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난기구 점검법입니다. 완강기의 경우 수납상자가 쉽게 열려야 하며 내부 부속기구인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속도조절기, 로프, 연결금속부 및 벨트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로프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릴에 바르게 감겨 있어야 합니다. 구조대 역시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펼칠 수 있도록 수납상자를 쉽게 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에 맞게 잘 접혀 있어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와 본체가 잘 정돈돼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부 고정장치의 위치가 명확하고 쉽게 고정고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기안전매트는 사용 시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사용 시 매트 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또 사용 상태에서 설치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을 사용하는 매트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 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림식 사다리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경납되어 있으며 비상시에 빠르게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혀있는 사다리는 자연스럽게 펼쳐져야 하고 이음새나 결합부가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식 피난기의 경우 안전손잡이가 승강판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승강판은 탑승자가 탑승한 후 기동장치를 조작하기 전에는 하강하지 않아야 하며
승강판이 바닥에 닿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판이 급격히 추락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비상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화재로 인한 정전입니다. 건물 내부가 어두워 대피 통로를 찾지 못하거나 피난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재 발생 시 소반되는 정전에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 유도등과 비상조명 등입니다. 유도등은 크게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으로 구분됩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고 복도, 거실, 계단 등의 통로에는 통로 유도등이 설치됩니다. 또한 객석의 통로나 바닥에는 객석 유도등이 설치됩니다. 비상조명 등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통로에 설치해야 하며 조도는 비상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 돼야 합니다. 비상조명 등을 점검할 때는 먼저 교류전원 확인 등을 통해 교류전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등에는 점검용 전멸기, 스위치를 활용해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비전원 상태는 예비전원 감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전원 감시 등이 녹색일 경우 정상, 적색일 경우는 불량임을 나타냅니다. 피난 설비는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대비해 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능숙하게 피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화재 시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 피난 설비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이나 학교, 아파트 등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사용법입니다. 먼저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한 후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입니다. 그 다음 창밖으로 줄을 놓고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겁니다. 이때 고정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입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 후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에 로프 2개를 잡습니다.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 발을 뻗어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구조대 사용법입니다. 응급시 활강포를 지상으로 내립니다. 활강포 끝부분에 부착된 후크를 말뚝에 끼운 다음 하부지지 로프를 이용해 팽팽하게 당겨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입구틀을 세우고 구조대 본체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탈출 시에는 발을 지지대판에 올린 후 한 발씩 차례로 구조대 안에 넣어 양다리를 벌리고 하강합니다. 다음은 공기안전 매트 사용법입니다. 먼저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매트를 사각 형태로 완전히 펼칩니다. 그 다음 팬을 연결한 후 전원을 공급하여 팬을 회전시키는데요.
매트가 완전히 성형되면 한 명씩 차례로 탈출합니다. 탈출 시에는 등이나 엉덩이가 매트에 닿도록 뛰어내려야 합니다.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덮개를 열고 안쪽에 있는 레버를 밟아 사다리를 내립니다. 사다리가 완전히 펼쳐지면 한 명씩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탈출합니다. 승강식 피난기 사용법입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난자가 발판에 올라서서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하강 속도는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며 피난자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면 자동으로 발판이 다시 올라갑니다. 승강식 피난기의 최대 하중은 150kg이며 어린이를 동반한 2인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화재 사고는 초기 진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대피하느냐에 따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 세심하게 피난 설비를 점검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급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난기구 봤죠?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상이라도 정확하게 보고 어떤 게 피난기구인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피난기구 적용시설인데요. 적용시설인데 미끄럼 구조대 피난교 트랩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는 어디 쓴다? 병원, 입원실이 있는 병원. 그 밖에는 쭉 보다 보면 간이 왕강기부터 공기안전매트 다수 피난기, 승강식 피난기까지는 그 밖에 다 사용이 됩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까지 읽어줘야 피난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적층 3층에 해당되는 의료시설 3층에 해당되는 피난기구 종류는 이라고 나오겠죠. 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종류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68번 문제.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상 피난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미끄럼, 왕강기, 소생기, 트랩. 소생기는 뭐죠? 인명구조기구. 무슨 기구? 인명구조기구. 입원실에 있는 3층 조산원. 병원이죠? 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미끄럼, 승강기, 피난용 트랩, 공기안전매트. 공기안전매트는 어디 있다 그랬죠? 그 밖에 끝에 사용한다 그랬죠? 그 적용을 해놔야 돼.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걸 외우지 않으면 이렇게 외워서는 안 외워지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 3층에 적용성이 없는 것은 뭐죠? 공기안전매트. 계속 공기안전매트 나오고 있잖아. 3층 의료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62번. 피난기구 안전기준 중 피난기구 종류로 옳은 것은 피난기구의 종류. 안전매트, 호흡기, 방열복, 소생기. 뭐예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뭐예요? 인명구조기구. 그러니까 공기안전매트가 피난기구다. 이해가죠? 피난사다리는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아까 내림식 봤죠? 내림식 사다리 봤고요. 고정식은 수납식, 신축식, 접는식이 있고 내림식은 체인식, 와이어식, 접는식. 피난사다리 중에서 접는식 내림사다리는 어디에 많이 사용한다 그랬나요? 아까 영상에서? 아파트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다 그랬어. 왜 나만 기억할까요? 문제. 다음 중 고정사다리에 관계가 없는 것은 고정사다리에 관계없는 것은 무슨 식? 수납식, 신축식, 접는식은 고정사다리에 관계에 있는 거다. 맞죠? 뭐가 관계없어요? 굽히는 식은 사다리가 상관없습니다. 피난사다리는 몇 층에 사용한다? 4층 이상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몇 cm 이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10cm, 10cm. 얼마 전에 호텔 계단 차면서 어린 아이가 낙하해서 사고 난 거 뉴스 들은 적 있나요? 예식장 갔다가 아기가 하나 내려보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다고. 그 사이가 좁아져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몇 cm? 10cm 이상 떨어지면 애들도 10cm 머리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넓으니까 빠져버린 거지. 난감한 거죠. 17번. 피난기구 하지 않는 기준상 피난기구 설치 기준 피난사다리 설치 시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는 층은 몇 층? 몇 층? 4층. 방금 얘기했잖아요. 줄치고 있나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될 문제들이야. 피난사다리 형식 승인 및 검사 기준이죠. 일반 구조. 피난사다리는 몇 개의 종봉? 2개 이상의 종봉이 있어야 되고요. 간격은 몇 cm 이상? 30cm 이상. 행봉은 몇 cm? 14에서 35mm. 올림픽 사다리는 미끄럼 장치를 부착해야 되고 접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내림 사다리는 몇 cm 이상의 거리? 10cm 이상의 거리를 해야 되고요. 피난기구에 하지 않는 기준상 승강식 피난기구에 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설치 시 2세대 이상일 경우 대피실은 몇 스퀘어미터? 3스퀘어미터. 한 평. 몇 스퀘어미터? 한 평. 혹시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실외기 놓인 자리 있는 데 있나요? 고층에? 친구집 고층 아파트 있으면 놀러 가봐요. 니네 집 실외기 어디냐 물어보면 실외기 있는데 가면 아까 내리는 있었죠? 불나면 예를 들어서 25층 아파트다. 소방차 올라와요? 못 올라요? 못 올라온다고. 어떻게 도망가? 불나면 옆집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밑에 집 구멍을 뚫어서 도망가든지 그게 하향식 사다리라고. 밑에 집으로 도망가든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 불나면? 고층 아파트에서 불나면 어디로 도망간다? 실외기실로 도망가는 거야. 실외기실. 안방에 있는 에어컨 있는 실외기실로 도망가면 거기에 피난 사다리가 놓여 있다고. 걔를 열면 사다리가 열려요. 걔를 타고 밑에 집으로 내려가고 또 밑에 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계단으로 가다 죽는 수가 많아요. 왜? 연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 전에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사고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빨리 도망가려고 뭘 타? 엘리베이터 타죠. 불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돼야 안 돼?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 계단이 무조건 다 문이 잠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할머니 한 분이 집에만 있었으면 그냥 살았는데 굳이 나가시다가 계단에서 돌아가셨어요. 79번.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기구용 내림사다리 설치 기준 중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규격은 적정 몇 cm? 하향식 아까 몇 cm였죠? 3cm. 몇 cm? 아까 앞에 어디 갔죠? 뒷장이었나? 3cm 있었는데 여기 3cm 이상 2세대 이상이면 3스퀘어이고 한국 개구부 미안합니다. 개구부 구격이네요. 개구부 구경은 3cm 60. 오케이? 3cm 60. 개구부 구격이네요. 아까 그 하강식 승강기 몇 킬로까지 되던가요? 150km. 몇 명 탈 수 있다? 내가 애 하나 안고 타면 된다. 내가 그 100km 나가니까. 자, 사다리 하부에 미끄럼 방지 장치 아까 나왔었는데 미끄럼 방지 설치해야 되는 데는 하향식일까요? 상향식일까요? 상향식, 올림식 사다리입니다. 상향식에는 무슨 장치?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부분제는 이거 못 외우겠더라고요. 종봉, 행봉, 축제,
활차, 후크, 볼트류가 있더라. 내리면 핀류가 있고 종봉, 항봉, 결합근구, 볼트핀류까지 있더라. 70번 문제. 피난사다리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준 중 피난사다리에 대한 설명으로 피난사다리 수납식 사다리는 실내에 루나가 필요시 꺼내어 루나예요, 투나예요? 루나가 필요시 꺼내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아, 실내에 두다가 수납식 사다리는 실내에 두는 게 아니다. 실외에 둡니다. 올림픽 사다리는 기대어 놓는다. 고정식 사다리는 소방 대상물에 고정해 놓는다. 내림식 사다리는 접어둔다.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사다리 강도 피난기구에서 사다리의 중량은 올림픽 사다리 경우는 몇 킬로? 35kg. 내림식 사다리는 20kg 외워주시면 되고요. 피난 사다리에 불필요한 것은 표시할 사항으로는 종별, 길이, 형식 번호는 있어야 되고 관리 책임자는 피난 사다리 책임자로는 별도로 붙는데 사다리 제조업체에서 붙여야 될 일은 아니다. 79번 피난 사다리 중량 기준 중 79번 정도면 우리 문제가 몇 문제죠? 소방이 80번 문제까지 나오죠. 우리 문제는 61번부터 80번까지 나오죠. 거의 끝쪽에 79번, 80번 정도의 문제가 피난 사다리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사다리는 몇 킬로? 35kg. 내림식 사다리는 20kg. 답 몇 번? 4번. 중량. 올림픽은 몇 킬로? 30kg. 내림식은 20kg. 책에 줄 치는 거야. 책에 줄 치는 거. 이 내용 중량. 사다리의 중량. 됐죠? 피난교. 피난교란 건 피난 다리.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폭 몇 cm? 하중 350kg. 다리는 폭이 왜 60cm일까요? 사람이 어깨 폭이 50이에요. 60은 있어야 지나가니까. 그래서 세수폭을 60으로 둡니다. 난간의 높이는 1.1이 뭐예요? 배꼽 높이, 배꼽 높이. 배꼽 아래로 걸리면 어떻게 해? 네. 무게중심이 사람이 위가 무거워서 흔들리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배꼽 아래로, 위로 중량을 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피난용 트랩. 피난용 트랩, 철근 몇 미리? 요거 나오더라고. 철근 직경 16mm. 돌출추수 10mm. 미끄럼대 아까 봤죠? 2층에 놓고 사람 들어가서 쭉 내려오는 거. 예술장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요. 폭은 0.5에서 1mm. 척판의 높이는 50cm. 경사각도는 몇 도? 미끄럼대 경사각도는 외워주세요. 줄 치시고. 몇 도? 25도에서 35도. 각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내려와서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도에서 35도 미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구조대는 피난자가 경사하강식과 수직하강식이 있는데 아까 그림으로 본 거는 경사하강식이다. 경사하강식이고요. 상부 지지장치는 설계하중 몇 킬로? 30kg. 하부는 20kg. 의료시설에서 피난구조를 설치하고자 한다. 구조대를 설치해야 될 층은 몇 층? 3층. 구조대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 설치합니다. 수직 하강식은 바로 떨어지면 하면 안 되니까 뭐 압축부를 하나씩 만들어서 뽕뽕뽕뽕 떨어지게 만들어놔요. 바로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거나 다치잖아, 그죠? 그래서 수직 강화식의 푸대,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푸대인데 수직거리 몇 미터? 1.3에서 1.5배. 몇 배? 1.3에서 1.5배. 수직형은 1.3에서 1.5m를 뺀 길이. 요거 1.3에서 1.5가 구조대에서는 꼭 나오더라고요. 경사. 상항식은 1.5에서 2.5, 수직형은 2m 정도. 문제. 수직 하강식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수직 하강식 구조대의 구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무슨 부? 협축부. 무슨 부? 사람이 탔을 때 수직 하강으로 바로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거나 죽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뽕뽕뽕 떨어지게 하는 요 좁은 곳을 무슨 부라고 한다? 협축부. 무슨 부? 협축부라고 한다. 경사형은 수직거리의 몇 프로? 몇 배? 1.3에서 1.5배. 구조의 검사기준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낙하 방지를 위해서 이중으로 해야 된다. 8cm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된다. 입구는 지름 50cm의 부채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어깨가 몇 cm다? 성인 남자가 5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다리는 몇 cm였어요? 아까 60cm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완강기 볼게요. 완강기. 아까 타고 내려오는 거 봤나요? 완강기는 가끔 일반 건물에 2층, 3층에 올라가면 그 복도 끝에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불나면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로 군대 같은 데 갔다 온 사람 막타워는 타봤나? 13m짜리? 안 타봤나? 완강기는 속도 조절기. 무슨 기? 네, 완강기는 조속기, 로프, 벨트, 후크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기는 한글로 속도 조절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속도 조절기는 경고해야 되고, 과열되지 않아야 되고, 모래등이 없어야 되고, 손상되지 않아야 됩니다. 로프기 두께는 3mm, 벨트는 45mm, 후크는 꼬이거나 이탈되지 말아야 됩니다. 완강기의 구성 그림 보이나요? 조속기, 로프, 벨트, 후크, 연결 금속구. 금속까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완강기가 시험 출제 범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완강기 속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속도 조절기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네. 열에서 변형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모래 이물질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평상시에는 청소를 시키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될까요? 네, 완강기는 평소에 청소 안 합니다. 가만 둬야 되는 거예요. 불 났을 때만 쓰는 겁니다. 애들 장난치면 안 되죠. 자, 7번 똑같은 문제죠. 네. 완강기 속도 조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분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강기 속도 조절기 계속 같은 문제가 몇 문제 나왔어요? 3문제 나왔죠.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많다, 적다? 많다. 완강기는 평소에는 청소나 분해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완강기 최대 사용 기준은 몇 킬로? 찾아줄래요? 완강기는 최대 사용 기준 몇 킬로 해야 된다? 1500킬로. 몇 킬로? 1500킬로. 아까 하향식 기구는 몇 킬로였죠? 150킬로. 오케이. 설명유통 150.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완강기 부품. 아까 했나요? 아이, 부품 아까 했잖아, 이게. 완강기 구성. 요거 잘 나온다 그랬잖아. 후크, 조속기, 로프, 벨트, 연결 금속구까지 나온다 그랬잖아. 뭐 있어요? 로프, 벨트, 후크, 조속기. 거기다가 연결 금속구까지 있어야 된다. 이 문제 이상하더라고요, 풀어보니까. 얘도 틀린 게 아니야. 맞죠? 로프가 빠져있긴 하는데 연결 금속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보면
로프, 조속기, 연결 금속구, 벨트, 훅구까지 다 있잖아요.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답은, 옳은 것은 3번이 답이요, 이거. 풀어보니까. 1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1번 체인이 있구나, 체인이. 쏘리. 내가 문제 풀어봤는데 헷갈리더라고. 로프, 벨트, 후크, 조속기. 하나 더. 금속 연결구. 5가지입니다. 왕관기 기준 중 안전해야 되고, 양끝이 이탈되지 않아야 되고, 로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로프, 속도, 벨트, 고정 지지 등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맞나요? 로프, 벨트, 후크, 조속기, 금속, 연결구, 금속, 피난기구, 구조는 이 그림 꼭 외우셔야 돼. 자, 눈 감고, 시작. 벨트, 후크, 왕관기, 금속구, 또, 이렇게 외우래요. 조로 벨후금, 조로 벨후금, 왕관기. 자, 눈 감고 시작. 로, 벨트, 후크, 연결 금속구. 다시 한 번 더. 조로 벨후연. 이렇게 외웁시다. 시작. 조로 벨후연. 왕관기 구성은 시작. 조로 벨후연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사용 기준 얼마? 왕관기 최대 사용 기준 1500. 하강기는 아까 몇 킬로? 150kg. 숙박 노유자 시설에서 바닥 몇 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될까요? 500. 숙박은 500. 됐나요? 외울 수 있죠? 피난기구 설치 대상. 숙박 노유자 시설은 얼마요? 500. 위락, 문화, 판매, 시장 등은 800. 그 밖은 1000. 아파트는 무조건. 아파트 1층은 설치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1층 무조건 다 해야 된다며. 2층부터 설치하는 거예요, 2층부터. 자, 왕관기 구성 부품 또 나왔네요. 뭐죠? 네, 조로 벨후연. 뭐라고요? 답은 1번. 감사합니다. 점검사항은 필요 없고요. 피난기 왕관기 기술 기준 최종 사용 범위는 1500. 계속 나오죠? 왕관기 구성 요소는 아까 외운 거. 조로 벨후연. 아닌 것은 앵커볼트. 노유자 피난 1층의 적응성을 가진 피난기구 아닌 것은, 얘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노유자 시설 1층에 가진 피난기구 아닌 것은 뭘까요? 밑에 보이시나? 안 보이나? 노유자 시설 1층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피난용 트랩은 노유자 시설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조 성능은 따로 뭐 필요 없어요. 와이어 로프 지름 몇 미리? 3mm. 강화 속도는 얼마? 3cm, 3mm 맞죠? 강화 속도는, 왕관기 강화 속도는 16에서 150, 초당 1.5m. 왕관기 속도는 초당 얼마? 16에서 150, 1.5m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몇 초에 내려와요? 왕관기 타면? 약 2초 정도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파트 하는데 3m 하니까 타면 쭉 2초 만에 내려오는 거죠. 굉장히 빨리 내려옵니다. 생각보다. 왕관기 강화 속도의 기준 중 맞는 것은 하중 1000톤을 했을 때 40cm.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니야. 이거죠. 250Newton, 750에 1500 하중을 뭐 이렇게 쓰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지금 나도 어려워요. 안 외워져, 안 외워져. 자, 피난기구. 계구부는 마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피난기구의 계구부는 마주 보면 안 된다. 별도로 있어야 된다. 몇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한다? 4층 이상에는 무슨 사다리? 아까 했던 거는 같은데요. 4층 이상의 금속성. 로프 길이는 유연 착지면까지. 얘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내려오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요 착지면까지. 설치 대상. 숙박은 몇 스퀘어미터? 500. 위락은 800. 그 밖은 1000. 아파트는 세대마다. 피난기구 설치 대상 중요한 기구로 봐야 되고요. 안전기준의 기준에 따른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피난기구는 동일 선상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관기 로프 길이는 유효 착지면까지. 피난기구는 볼트, 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당연히 견고해. 4층 이상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라 그랬어요. 무슨 경량은 아니죠. 4층에는 무슨 사다리? 금속성 고정사다리. 답은 4번이 됩니다. 피난기구 노유자는 얼마? 500. 위락시설은 800. 그 밖은 1000. 아파트는 세대마다. 근로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의 3층에 해당되는 것은 적은성 있는 기는 사다리, 매트, 왕관기, 구조대. 뭐? 구조대. 무슨 대? 여기 있잖아. 의료 입원은 구조대. 미끄럼 구조, 피난교, 트랩,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요거 외우셔야 돼요. 3층에 해당되는 거 아까 또 가르쳐 줬었고요. 요즘 이게 많이 뉴스에 나오죠. 왜? 왜 많이 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가요? 병원 가요? 병원 가면 그래도 아직도 괜찮고, 요양원 때문에, 요양원 불나서 그 창에서 돌아가신 분 많아서, 그죠? 요즘은 이 할머니들 때문에 구조대가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설치해야 된다. 인명구조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시작. 방열, 방화, 호흡기, 소생기. 인명구조기구 4가지, 시작. 방열, 방화, 호흡기, 소생기. 인명구조기구는 100명 이상의 영화관은 뭐가 있어야 된다? 공기, 호흡기. 층마다 2개. CGV, 뭐 롯데시네마 가면 한 층에 공기, 호흡기가 몇 개 있을 거다? 2개 찾아봐야 돼. 못 찾으면 소방서에 신고하면 돼. 이산화, 물분무등 이산화탄소 설비는 외부 출입구 인근에 몇 대? 1대. 이산화탄소 설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산화탄소 설치하면 좋아요? 나빠요? 불은 끌 수 있는데 사람의 목숨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 놓으라고? 인명구조기구 하나, 호흡기 하나 갖다 놓으라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설치해야 될 인명구조기구 설치 중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설치해야 될 때는 어디였죠? 영화관, 아까 영화관 CGV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를 이야기합니다. 100명 이상, 지하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에는 뭘 설치해야 된다? 공기호흡기 2개 이상.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될 인명기구의 종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터졌어요. 사람이 몇 초 만에 도망가야죠? 기억나나요?
30초. 그렇죠. 오, 땡큐. 30초. 불났습니다. 도망가세요 하는 30초였죠? 할로는 몇 초였죠? 20초. 아, 10초였나? 20초, 20초. 내 기억은 20초. 그때 터지고 나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죽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기호흡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쳤죠? 쳤죠? 이산화탄소에 해당되면 공기호흡기를 꼭 설치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네요. 운동구조기구를 설치하는 특정 소화시설 대상물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 가능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수용인은 몇 명의 영화관? 500명. 영화관 500명. 100명. 미안합니다. 100명. 자, 그 다음에 운수시설, 지하역사,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 호스를 이산화탄소, 특정 소화설비. 답은 뭐예요? 4번. 얘는 풀어줘야지. 난 답 안 풀어도 돼. 몇 번? 4번. 호스릴은 아니죠. 물 분무 등 이산화탄소 설비일 때 공기호흡기 하죠. 호스릴은 아닙니다.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이 많이 나오네요. 지하가는 호흡기를 몇 층마다? 층마다 몇 개? 2개. 100명 이상 영화관, 지하가 등은 몇 개? 2개. 영화시설은 100명마다 2개. 물분무 이산화탄소 경우는 1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7층. 관광호텔은 관광호텔 어디 갔어요? 관광호텔. 7층 이상 관광호텔은 방열,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호흡기, 인공소생기를 2개 이상, 2개 이상 비치해야 되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되네요. 61번. 물 분무능 이산화탄소 소방설비에 설치한 인명구조는 뭐죠? 공기호흡기.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죠. 공기호흡기.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 및 장소별로. 이게 더 끈데 이게 설비에 자꾸 나오니까 문제예요. 지하층을 층수가 몇 층? 10층에 공기 2개. 맞죠? 아까 한 개가 틀린 거고 2개는 맞는 거죠. 맞나? 2개 이상 비치하고 맞는데? 답은 1번인데요? 관광호텔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빠졌네요. 나도 못 맞추겠네. 요 4가지 외워야 되겠어요, 이거.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요거 4가지 외워야 되죠. 1번이 답이고요. 문화집회 수용인은 몇 명? 100명. 지하중 호흡기마다 층마다 2개 맞고요. 물분무 등은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용도 및 장소 중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문화집회시설 중 수용인은 몇 명? 100명 중에서 지하가 중 상가.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100명의 지하 상가에는 뭘 설치하는 거죠?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된다. 인명구조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방열, 방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자동심장 충격기. 답은 4번. 인공소생기만 들어가지 자동심장 충격기는 아닙니다. 그죠? 끝! 소방기계 설비가 끝이 났습니다.